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2차 신문이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해서 징계 사유와 절차의 타당성까지 따지는 폭넓은 심리가 이뤄진 걸로 보이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내로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정직이냐 복귀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집행정지 신청 재판이 오후 3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약 1시간 10여 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오늘 2차 신문을 끝으로 결론이 나는 만큼 양측 모두 새벽까지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등 사활을 걸었습니다. 준비 잘했습니다. 법원에서 실체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취지는 그런 절차적인 실체적인 하자는 없다는. 절차적인 문제나 실체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서면을 한 3개 정도 냈고요. 지난번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차 신문이 끝난 뒤에 양측 변호인단에 7가지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 중에서 1번과 2번, 본안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이 징계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건입니다. 하지만 징계회 구성의 적법성,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 등 나머지 5가지는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느냐를 따지는 본안 소송에 준하는 질문들인데요. 이렇게 재판부가 본질까지 따져보겠다 판을 키운 건 이번 사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제거한 건 지난 16일이었죠. 그런데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결과는 현실적으로 윤 총장 정직 기한 내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차후에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하고 징계가 취소될 경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됐던 이 2개월을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사실상 징계의 실효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재판부는 그만큼 더 꼼꼼히 따져보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열람 분사를 신청했던 자료들, 거부됐던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오늘 다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께서는 신청인도 피신청인도 정확히 좀 설명을 좀 더 하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재판 결과에 따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함이 갈립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가 있고 추 장관은 무리한 감찰, 징계에 따른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징계를 제기한 문 대통령도 역시 큰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윤 총장은 2달 뒤에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내년 1월쯤 공수처가 출범하는데 민주당 일각에선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올리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또다시 직무 배제가 될 수 있고요. 역시 내년 1월로 예정된 검찰 고위관부 인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재판부는 가능하면 오늘 중에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늦으면 오늘 밤, 빠르면 저희 회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원래 이 집행정지는 시급성이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이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제였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총 15가지, 크게 보면 3갈래 혐의 중에서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억울함 또는 이 사건의 판결에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입니다. 추측과 예단, 의심을 가지고 유죄 판결에 이른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는데
정 교수 측은 억울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청문회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비난받게 하고 또 고통받게 했다는 겁니다. 입시 비리의 동기나 점점 과감해진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법정에서 진술한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비난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또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법적 구속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또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자료 인멸을 지시하고 증거 은닉을 위해 적극 범행하는 등 증거 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타당하다.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 같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숨이 턱턱 막힌다. 윤 총장이 노린 게 이것이냐? 또는 표창장 위조는 아주 사소한 것인데 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이런 걸 가지고 4년씩이라고 하는 아주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 표창장 하나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대신 노력한 누군가는 탈락했다면 과연 이걸 사소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 조국 전 장관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는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사법부마저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좀 사과하고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인데 스스로의 존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 중 하나인 대한소아 청소년과 의사회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허위 입학 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 씨는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자,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신문, 징계 타당성도 심리.